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촉매제가 집 떠난 코인 투자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안 사면요, 전 세계의 코인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이 차트는요, 25년도에 코인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누적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뭐 전 세계 US 달러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급감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요. 사실 한국은 현물만 합법이죠. 선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쪽에 있는 거는 사실 미국을 위시로 한 전 세계의 거래량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현물에 선물까지 더한 양을 나타내는데 현물만 하는 한국 사람들이 비등비등하다는 거. 그리고 아마 이 선물의 일부는 또 한국 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전에는 사실 넘은 적도 많았습니다. 23년도 12월 달 블랙락이 ETF 신청했을 때 원화 거래량이 달러를 앞섰었고요. 또 24년도 3월 달 이때도 1위를 기록하면서 원화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한 적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이 참 대단한 국가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뭐 김치 프리미엄도 2%를 넘어갔던 걸 최근에 제가 본 기억 자체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 이유는 알트코인 약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줄었는가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자, 일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1월 달에는 그래도 10조 9천억 원 엄청났었죠. 근데 2월에는 7조로 떨어지고요. 5조로 떨어지고 4조, 4조, 3조. 거의 뭐 3분의 1 토막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물론 6월 5일까지의 기준으로 나타냈다곤 하지만 일평균 거래량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요. 아마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거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없다. 아마도 뭐 국내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으로 일부 뭐 떠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한국 민족 대단하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1년도 4월 17일에 하루 거래량이요. 도지라는 종목 하나가 코스피 전체를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인의 파워라는 거죠. 그리고 24년도 뭐 3월 달도 그랬을 텐데요. 12월 달도 찾아보니까 코인 거래량과 비투 양이 코스피의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이게 이제 한국의 파워인데 저력인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뭐 코스피 코스닥을 가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도 코인들이 코스피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올해 코스피 수익률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2,400에서 3,000 정도로 한 25%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25년 기준으로 능가하는 코인이 있지 않을까? 좀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업비트 기준으로 단 한 개의 코인도 코스피의 수익률 넘은 코인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이 파란색이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굉장히 뭐 잔잔하게 보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월 1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었고요. 웬만한 코인들은 다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들은 쭉 다 떨어져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도지가 거의 반토막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 헤데라 보이고요. 수이, 이더리움, XRP, 나스닥부터 이제 플러스 3%, 비트코인 플러스 9%, 그리고 제가 벌추얼이라는 코인은 물론 엄청나게 떨어지는 코인인데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뭐 들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만큼은 코스피를 이겼겠구나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벌추얼이라는 코인도 코스피를 이기지 못했더라고요. 이러니까 다 떠났구나. 다시 한번 좀 충격을 제가 받았었고요. 자, 그러면 업비트에서 그냥 모든 코인들을 제가 한번 솔팅을 해봤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 물론 정확히 1월 1일로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24년 12월 그 뜨거웠을 때 즈음부터 해서 이제 코인의 상승률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불과 하루 전에
소팅을 했을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만큼 처참했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 12월이 단기 고점으로 정말 뜨거웠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자, 하루 지나니까 그나마 플러스가 3개가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트론이고 비트코인이고 그 외에는 정말 수두룩박두한 코인들이 지금 이게 상위권을 나타낸 겁니다. 최상위권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오브스도 사실 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오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저스트 뭐 트론 쪽 코인이나 뭐 이런 쪽 코인들이 이제 밑으로 갈수록 뭐 마이너스 70% 80% 즐비합니다. 다만 이제 1년 전으로 가면 그래도 뭐 트론이 2배 정도 올랐고요. XRP가 뭐 330% 정도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25년도 들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떠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황을 요약하자면 재미없는 알트코인을 다 버리고 국장으로 아마 많이 넘어가신 것 같고요. 미국장도 일부 가시지 않았나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어떤 촉매제가 이분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국장에 가신 분들도 불꽃 튀는 상승률을 뭐 여기저기 분야에서 맛보고 있겠죠. 근데 저도 다는 모르지만 불꽃 튀는 상승률을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코인 관련주더라고요. 제가 뭐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코인리스라든지 코인 뉴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카카오다 네이버다 요새 다 난리인데 특히 카카오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코인리스 제가 속보에서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요. 카카오페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한 18개인가를 드디어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붐이 불고 있죠. 그 근원지는 바로 서클의 IPO, 미국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 발행한다더라 하면서 사실 이때 한번 또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8만원에 육박을 하면서 뭐 3배가 넘게 오르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주식이 있죠. 비트맥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코인리스에서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자, 포스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다 라고 하면서 계속 뭐 전환사채 쓰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이제 뭐 한국의 기업인데요. 이것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1,000원, 1,100원 했던 게 지금 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도 16% 오르면서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조차도 하락장 한번 겪으면서 뭐 무너지네 만에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히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락을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열광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주식 미투온이라는 것도 저도 역시 뭐 아무 관심도 없고 몰랐었는데요. 이게 게임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버스라는 코인을 뭐 만들어서 뭐 비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데는 투자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또 상한가를 기록했다. 제가 이 기사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재밌습니다. 게임 회사인데 게임머니 특히 그 미버스라는 코인을 쓰는데 그 코인을 USDC 코인으로 바꿔준다더라. 그거 하나로 이때도 상한가를 쳤었고요. 6월 10일자로 어제도 또 상한가를 쳤었다. 야, 뭐 이게 스치면 막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이것도 한 1,600원 하는 게 지금 6,600원 같더라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엄청난 코인급의 지금 상승세를 맛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코인급 이런 상승세를 맛본 뒤에 아마도 이런 급등을 했던 코인은 또 떨어지고 재미없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면 주식시장에 이분들이 계속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상승급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알트코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이런 뭐 상승세는 사실 코인에선 흔하게 있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은 안 좋긴 하지만 아마도 2017년도에 리플처럼 21년도에 중국 코인처럼 24년도에 뭐 AI 코인이다, 에이전트 코인이다, 뭐 RWA다 수많은 코인들처럼요.
이런 거 말고 비트 이더 같은 거 말고 뭐가 핫해? 뭐가 아직 덜 올랐어? 뭐가 많이 오를 것 같아 하면서 이분들이 이 상승 마켓을 보신 분들이 이제 재미없어진 이후에 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승에 중독이 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국장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서도 코인 관련된 포모가 저는 굉장히 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원탑은 아마도 다들 아시는 서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4월 9일 관세 폭격을 맞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관세 폭격에서도 잘 버티면서 꽤나 뭐 웬만한 알트코인들 제끼면서 좋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제가 보니까 한 37%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55%가 있고요. 또 코인베이스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로빈후드는 뭐 2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다들 뭐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이 친구들도 뭐 굉장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원탑은 당연히 서클 IPO로 대박을 터뜨린 오늘도 지금 보니까 또 오르고 있던데 대단한 주식이다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아마도 마이클 세일러가 원래는 이분이 혼자서 받았던 이 화려한 조명인데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해서 뭐 옛날이여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지금 이건 다 지금 코인 관련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코인 관련 IPO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수많은 주식들이 코인 관련 주식들이 상장을 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굉장한 포모를 우리는 아마 계속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기 중인 주식들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솔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솔라나를 전략 비축하려는 이 기업도 나스닥 상장 지금 앞두고 있죠. 그리고 제민이라는 거래소, 불리시 거래소, 그리고 트론은 뭐 일단 제가 물음표는 쳐놨는데 IPO 30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스틴 선이 계속 뭐 백악관에 뭐 고문을 만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는 있습니다. 트론도 아마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2NE1 캐피탈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스트래티지를 쫓아간다면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그 켄터피트 제럴드에서 나온 지금도 사실 그 스펙 회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2NE1 캐피탈로 조만간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크라켄, 뭐 컨센시스, 뭐 리플도 당연히 노릴 거고요. 데퍼랩스, 레저, 애니모카 브랜드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야 이거 스치면 간다던데 하면서 IPO 대박을 꿈꾸는 지금 포모가 미국 쪽에서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인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서 코인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대기를 하고 있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상장이 된다면 뭐 웬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국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코인급의 상승을 맛본 투자자들은 일단 알트코인 ETF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 분들은 주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평생 주식만 샀던 경험만 있기 때문에 ETF가 나오면 살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요. 또 다른 예로 이제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빈후드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아시겠지만 로빈후드는 주식 플랫폼인데요. 코인도 지금 꽤나 많이 상장을 하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사다가 코인 쪽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한 이틀 전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트위터 쪽에서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엑스머니를 도입하겠다. 지금 포부를 드디어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한다? 당연히 상승 맛을 보신 투자자분들을 알트코인의 세계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로빈후드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아마도 수많은 전통 플랫폼들이 코인을 상장을 시키고 아니면 토큰화 시켜서 주고 받고 뭐 나중에 부동산까지 가겠지만요. 이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26년까지 바라보고 지금 트위터가 결제 시스템을 그리고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추정이 아니라 뭐 기사에서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의 IPO가 전통 금융 투자자들, 뭐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지
주식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을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여기서 맛을 보신 분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요? 코인 투자는요, 아마 이제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 맛보면 그 마약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생도 많이 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마도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다. 주식 시장에서 맛을 보신 분들이 코인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제가 맺어보면요. 옆집에 들불이 넘어오는 거는 순식간이다. 저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이상할이 많지 알트코인을 제외한 오히려 다른 자산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디선가 번져가는 들불은 결국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코인 시장까지 자연스럽게 번져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변동폭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잘 뛰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